2012년 11월 어느 날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교회 인적이 드문 마을에 리사와 케빈 카노폴이 살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수년 전부터 인근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 케빈은 트럭 운전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케빈은 직업 특성상 주로 낮에는 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 1시나 2시 정도에 트럭을 몰고 나가 운행을 하는 패턴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케빈의 아내 리사는 남편이 운전하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숙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배려해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2009년) 두 사람이 결혼한 후 약 2년이 지난 2011년 7월에 첫 아이 에일리를 낳았고 그 집에는 케빈이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메건과 함께 2명의 자녀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그녀는 직업 특성상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리사는 돌봐줄 부모가 없어 고아원에 들어와 있는 사브리나라는 어린 여자아이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1994년 10월에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불우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올해 16살이었고 당장 오갈 곳이 없어 고아원에 맡겨진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사브리나가 고아원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책임감 없는 부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마약 중독으로 아이를 혼자 방치한 채 혼미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어 아이의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브리나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험에 처하게 한 죄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자녀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사브리나의 부모가 모두 집에 있다 해도 그녀의 성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약에 찌든 어머니와 약물 중독으로 정신질환이 생긴 아버지가 같이 산다 해도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커다란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의 부모가 약물 치료를 끝내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라면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브리나가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집에서 매일 마약에 젖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다 부모의 충격으로 10대 때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위탁보호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브리나는 고아원에서 위탁보호 중 그녀를 눈여겨보았던 카노폴 가족에게 입양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2번 다시는 없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딸 둘과 함께 평온한 생활을 이어가던 케빈 가족은 사브리나를 입양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브리나와 친딸 메건이 자주 싸우게 되었는데 메건은 부모가 친자식인 자신과 동생보다 입양한 사브리나에게만 잘해주는 것에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마트에서 딸들 물건을 사러 가도 혹시나 사브리나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가장 먼저 사브리나를 챙겨주었던 것이 친딸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메건은 부모가 사브리나에게 관심을 줄 때마다 신경이 예민해져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과제를 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두통은 항상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늦은 밤 메건은 평상시와 같이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마치느라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늦은 시간까지 과제하느라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너편 사브리나의 방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 복도를 지나는 소리는 무거운 중년 남성의 발걸음으로 보였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차고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매건은 억지로 감고 있던 눈을 뜨며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케빈이 트럭 운전을 하기 위해 떠나는 듯한 소리 같았습니다. 매건은 심한 두통으로 잠에서 깨어 두통약을 찾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1월 16일 오전 1시 30분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고 잠시 후 매건은 주방 싱크대에서 두통약을 찾던 중 어머니 침실에서 울음소리 같으면서 비명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안방으로 다가갈수록 숨을 헐떡이는 소리는 요란하게 들렸고 벌어진 문틈 사이로 방안을 훔쳐보던 그녀는 그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매건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사브리나가 침대 위에 올라가 어머니를 칼로 수십 차례 찌르고 있었습니다. 매건은 사브리나에게 멈추라고 소리질렀지만 그녀는 매건을 밀치고 하던 일을 계속했고 피로 범벅이 되어 있던 사브리나를 본 매건은 너무 무서워 911에 전화했습니다. 10분 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고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사브리나를 발견하자 구급대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20cm 정도 되어 보이는 칼을 들고 있었고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도 시뻘건 핏물이 잔뜩 튀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한 손에 피가 떨어지고 있는 흉기를 들고 있으면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엎드리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목과 팔에는 누군가에게 핥힌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고 잔뜩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침대 위에 사망한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12번이나 칼에 찔려 있었고 166번 칼로 베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리사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무엇이 자신을 입양해준 부모를 살해할 만큼 그녀를 그렇게 분노하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브리나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고 얼마 후 남편 케빈은 아내가 사망한 75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는 보험금을 받자마자 플로리다에 집을 사고 고급 자동차를 구매했으며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갑작스런 그의 행동에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케빈의 가족을 상대로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사망한 리사의 딸과 자녀들에게 그날 저녁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은 먼저 리사를 살해한 사브리나의 진술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자신을 입양한 어머니를 살해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브리나의 변호사는 그녀가 리사를 죽인 이유는 자신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결심한 타의적인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늦은 밤마다 자신 방을 자주 찾아오는 아버지 케빈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2012년 가을 케빈과 관계를 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버지 케빈은 사브리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브리나에게 사랑을 고백한 케인은 곧바로 어머니 리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했고 만약 리사가 저렇게 계속해서 살아있다면 아버지 케인은 언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을 듣게 된 사브리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해해 아버지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케인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속에서 만약 아버지를 살해하면 자신이 책임지고 사브리나를 빼주겠다고 약속했고 만약 경찰에 잡히게 된다면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꼭 말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심신미약으로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사랑하는 케인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브리나는 자신은 살인 혐의로 검거되고 무기징역 판결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변호사를 고용해주겠다던 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얼마 남지 않자 본인이 케빈에 의해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케빈을 용서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2013년 8월 9일) 경찰은 올해 42세인 케빈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4년 6월 그의 첫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정은 8일 9시간 30분의 아주 긴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가 벌인 수많은 범행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케빈은 11건의 성폭행과 6건의 살인 공모 사건으로 가석방 없는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사브리나에게는 살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가석방에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케빈은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사브리나는 49세의 나이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킬리 테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 테미였습니다.